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라이브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약속했던 대로, 뭐랄까요. 2028학년도, 개정안, 이게 지금 내신도 또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고, 순서도 바뀝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과탐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전문가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방송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려야죠.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펜타시 원장 김기현입니다. 네, 과학 강사 박지용입니다. 오, 또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내가 진짜 두 분한테 지금 며칠 전부터 뭐 계속 예약 확인 안 떠지는 눈을 뜨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원장님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이죠. 그렇죠. 바로 가야 돼요 또. 가야 돼. 지금 저도 박재훈 직구하러 선생님도 직구하러 가야 되죠. 야,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왔는데 해야죠. 자, 2028학년도 개정안 먼저 현재 중2 학생들부터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그렇죠. 예. 2025학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을 했을 때 저희가 이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이 1차 첫 번째 발표됐을 때는 고1 과정 9등급 체제 상대 평가, 그러니까 고2 절대, 고3 절대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자, 다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 고1, 1, 2, 3 무조건 똑같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의 상대평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살짝 저희가 먼저 과탐 영역의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변화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역에서 과탐 수능을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교과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대로 그 통합과학. 그죠. 그 다음에 고2 때도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원과목 선택, 과탐 8과목에서 그렇죠. 일반 선택하고 일반 선택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이 원래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물투, 이 투라는 게 이제 빠졌죠.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과목명으로 이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9등급 체제였거든요. 네. 9등급 체제였는데 솔직히 1학년 때는 기본 공통과정이라 예를 들어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땐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땐 뭐라 할까요? 그냥 다 봐야 되잖아요. 300명의 통합과학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상대평가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은 이제 아이들이 특히 과학 탐구는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 300명을 봤다면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과 이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한 과목이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제 또 상대평가인데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9등급 체제 때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좀 이게 액면상으로는 1등급이 지금 10%란 말이에요. 2등급이 누적 34%고요. 그러면 와 다들 이제 솔직히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특히 탐구 같은 게 넘사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나는 1등급 안 될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물리는 뭐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인원 더 작으니까 뭐 끼케야 50명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교생 한 학년에 200 뭐 4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과 한 절반 치고 거기서 또 물리 선택. 그러면 물리는 뭐 1등급이 한 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5등급 체제란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이게 되게 5등급 체제니까
1등급이 10%란 말이에요. 아, 나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 많이 가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두 분도 가르치시니까 이 5등급 체제가 이게 과연 여유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실체를 봤을 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쟁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9등급, 5등급 바꿨다. 네. 근데 이제 숫자만 보고 이제 액면으로 보면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혀 저도 그렇지 뭐 않다고.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야, 너 이번에 1등급 받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핑 끼고 그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등급. 현재 9등급 현재 9등급 체제에서 현재 그런 상태에서 1등급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등급 취급을 하고 그냥 정말 2등급을 받으면 대박 아니면 그래도 3등급은 받아야지 이제 이런 상태의 심리적 이게 4% 1등급의 저항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희망 고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잘하면 이게 1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2등급 지금 현행 2등급 아이들이 1등급인 거잖아요. 그죠? 11%까지 11%가. 지금. 그러면 2등급에 있는 아이들은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렇죠. 3등급 초반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건 뻔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4등급 정도만 되면 사실은 4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좀 이렇게 놓는 교과가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4등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2등급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못 놓죠. 절대 못 놓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학생부에 사자가 그려지게 되면 네.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9등급 체제에서는 3등급이 23%까지인데 이 지금 바뀌게 되면 2등급이 34%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뀐 5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을 넘어가 버리면 66%로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예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무조건 2등급에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수도권 가려면 무조건 2등급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넘어가면 안 돼. 결국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2등급 벗어나면 안 되는 애들, 이제 이 강력한 층들이 구축이 될 거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완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쟁 자체가 훨씬 더 심화된다고 보여줘요. 저는. 잠시라도 놀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교과라도. 근데 문제의 변별력은 내지는 예를 들어서 9등급 체제에서 학교 출제 경향 문제, 그죠? 문제가 9등급은 이제 4%라는 게 굉장히 좁다 보니까 문제 변별력을 어떻게든지 줘야 되잖아요. 근데 5등급 체제가 되면은 조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그러니까 10%까지 애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힘들걸요.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로 얘기했을 때 이제 완벽한 킬러 문제는 안 내도 되는 되죠. 왜냐하면 1, 2를 가르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내는 건데 4%를 갈라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완벽한 킬러 문제는 안 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줄줄이 준 킬러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 내야 그 어쩔 수 없이 나눠줘야 되니까 10%는 걸러야 되니까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갖다가 일부러 억지로 공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제. 수능은 더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안 나와요. 자기가 못 푸는 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비비 꼬여 있는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없어진다고 봐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4%면 에이따 모르겠다. 내 심한 문제 다 내서 서술형을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거나 해서 거기서 뭐 마침표 하나 안 찍으면 감점하고 이러면 조절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서술형을 낼 때. 그럼 1, 2등급 가르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수행을 보던 뭐 해가지고 점수를 깎아내가지고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0%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맞추기가 오히려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10%잖아요. 그러니까 이 10%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또 갈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A가 또 그냥 A가 있는 것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등급으로 또 나누고. 근데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을 보면 대학에서만 대학에서 다 등급이니까 등급 내에 또 다른 등급을 나누기 힘들거든. 원점수가 있잖아. 그거는 이제 학종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는 건 교과하고 학종이 융합되는 형태가 돼야 되죠. 거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교과 전형인데 학생 종합 전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건국대라든지 동국대 같은 경우,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 서류가 20, 30%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시장도 지금 보면은 교과 전형이 준 종합 전형에 하는 서류가 들어가는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교과 전형에 들어가 있는 그 서류 20% 하는 건 그런 학종에서 보는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제 얄팍하게 교과 내신을 따기 위한 과목으로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도. 그 얄팍하게 그게 뭐예요? 그 무슨 얘기?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이공계를 가려고 하는데 네, 뭐 네. 물리는 선택을 안 하고 선택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뭐 사탐 과목 선택하고 이래서 어쨌든 교과 성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만 선택해서 교과 성적이 잘 나오게 만든 이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전공 독합이네. 내가 볼 때는. 얄팍한 이게 얄팍과? 얄팍한 내신만을 위한 과목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기계 전기 오는데 네가 물리를 선택 안 하고 지금 사회문화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결하고 이제 이제 기본적 이제 인성 때문에 그런 출결을 보는 데는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결 보는 건 뭐 서강대 한 10몇 개 돼요. 근데 사실상 이제 서류 30%라고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도 보는 거죠. 아까 박재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공 적합도 보지만 진짜 얘가 수학이 2등급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판단하냐. 채점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들도 그 전형에 보니까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자 원과목에 대해서 보는데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죠. 교과 전형에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평가되잖아요. 그죠? 뭐 진로 선택 과목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교과 개정되면서 물리투 같은 경우는 역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개 파트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학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이 되게 이런 식으로 두 개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고 이게 물투다, 화학투다, 뭐 생명과학투다 이렇게는 명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 9등급 체제에서는 얘네들이 성취도 평가라고 해갖고 A, B, C로 구분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발표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평가 발표안에서 봤을 때는 진로 선택 과목도 5등급 체제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내신으로 봤을 때 현재 고3의 내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과목이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ABC 저번에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관심만 갖고 성실하게만 수업을 들어도 A를 받는다. 근데 고3 내신이 지금 전부 다 5등급 체제로 다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 투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탐도 진로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과탐이니까 과탐 얘기만 해야 되니까 과탐 얘기만 했을 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힘들죠. 이거 쉽지 않죠 이게. 원래는 고3 때는 사실 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이외에는 뭐 크게 막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수능 준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2등급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부를 써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3학년 내신도 어쨌든 챙겨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죠. 그렇죠. 3학년 내신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뭐 C가 나와버려? 애매하죠. 그럼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그냥. 일단 이제 그 성취도 평가로 바뀌기 전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제 교과나 학종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3학년 때 그 과탐 2 과목의 성적 때문에 국영수보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선택자가 적으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성취도로 바뀌면서 이제 3학년 때는 국수형만 신경을 쓰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고3들 입장에서 좀 편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아예 나는 뭐 내신을 버렸어. 뭐 이런 애들은 모르겠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다시 또 과탐 2 물론 이제 쪼개졌지만 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양은 적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좀 적어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새로 들어간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3학년 내신 시장이 지금 현재 고3들보다는 더 치열해질 거다. 자, 잠깐만. 우리 이거 청취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두 선생님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 이게 오전이고 되게 어제 밤새도록 애들 내신 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떨어지는데, 저기 두 분의 선생님들 목소리가 잘 들리시거나 그러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하실 거, 과탐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지금 질문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질의응답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할 테니까, 예,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해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하트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전에 있잖아요. 이게 성취도 되기 전에 고3 내신 시장이요. 보통 이제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게 20, 40, 40. 근데 5학기 반영되니까 고3학기 내신이 한 학기만 받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이제 또 그래서 고3 때 내신에 반전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9등급 체제니까 그게 반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1등급으로 들어와도 10%고 2등급이 34%이기 때문에 큰 그렇게 변별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등급 체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5등급 체제로 그거는 이제 숫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취도를 바뀌어서 농담 삼아 너 이번에 A 받을 생각이 있지? 네, 그럼 A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이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선생님 저거 A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과도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 혹은 34%라고 해도 이게 적당하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오겠지만 이제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결국엔 지금보다는 공부량이 더 많아질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고3 내신에 또 고3 내신하면 보통 7월이잖아. 개월수로 볼까요? 수능은 11월인데 내신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수능을 놓친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2019학년도에 서울대 직윤에서 198명이 못 뽑고 그냥 다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 그때 서울대 직윤 세계 영역 6등급이었잖아요. 세계 영역 합 6이었는데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니까요. 2019학년도에. 그때 국어가 불수능이었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 이상 나오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서울대 직윤으로 쓴 학생들 이과 쪽에서 198명이 전부 거의 다 못 붙고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체제를 못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 고3 때 매몰되다 보면 이제 제가 과학 선생님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입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항상 고3들한테 겨울 방학 때 과탐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이 10명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는 학생은 2명밖에 없어요. 많은데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는 뭘 하냐 그러면 자기가 국수행이 아직 부족하다고 이제 방학 때 뭔가를 한 방에 끝내보겠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수능을 보고 3학년 때 과목은 이제 내신으로밖에 안 되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3학년 내신으로 가는 건 수능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이 필요한 애들은 내신 대비를 하게 되고 그럼 수능을 보는 과목이 좀 소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3학년 2 과목이 성취도로 바뀌면서 학생들한테 좀 편하게 해준 거죠. 과탐2에 대한 부분을 떨어뜨렸으니까 그 시간에 원 과목 공부를 해서 수능 대비를 하면 되니까 2년 공부해라 이거거든. 그래도 고3들이 과탐 공부를 안 하더라. 다른 게 바빠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3학년에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시험은 통합과학을 보는데 그건 1학년 때 공부를 해놨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고3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과학은 이제 더 어려워질 환경 자체가 더 어려워질 거다. 내신을 못 넣고 있는 애들 꼭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설계를 해줘도 심리 이제 학생들 심리가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학이 고3들을 좀 많이 괴롭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제 2025학년도 2028학년도 내신 수능 개정안으로 봤을 땐 지금 어쨌든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고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ABC에서 상대평가 5등급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쉬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상대평가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면 지금 3학년 때 선택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면 보통 모라생지 4과목 중에 2과목 선택하잖아요. 3학년 때 3과목 하는 학교도 있고 뭐 과중은 4과목도 하고 거의 대부분 보통은 2과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8과목이 돼 있잖아요. 그럼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학생들 숫자는 그대로인데 선택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10%를 끊어도 결국 인원 숫자는 4%일 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만만치 않은. 예전에는 2가 그래도 4개에서 2개 선택했는데 이건 지금 8개에서 2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몰투 선택자가 한 50명 있었다. 그러면 4%면 2명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서 물투도 반반 이렇게 이제 잘리게 되면 25명 하면 10%에도 2.5명?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봤지만 1등급이 10%고 2등급이 지금 누적 34%인데 어쨌든 2등급 밑으로 안 내려가려면 길을 쓰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취도가 다시 이게 상대평가 5등급 체제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는 지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행시장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원장님 앞에 제가 너무 주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면서. 선행시장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과거 영재고 준비를 하는 애들은 과탐을 2까지 다 공부하잖아요. 그 선행학습으로. 근데 과거 영재고를 진학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고 이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거기에 관련된 댓글이 방금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딱 그 댓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 비슷한 내용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과거 영재고 준비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고 이과를 준비할 거면 과탐2는 선행할 필요 없다 그래요.
어차피 성취도 평가고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상황. 이게 3학년 내신에서도 이게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준비를 시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할 수 있으면 여유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 자, 그러면 일단 교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계속 댓글로 질문 받고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수능이에요, 사실. 통합과학 지금 수능에서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본단 말이에요. 현 중2 학생들이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자,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게 또 중간에 한번 쉬잖아요. 고 1, 2, 3 중에 2학년은 원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쉬는 건가? 왜냐하면 통합과학에서도 물리학이 원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나오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공통과학이라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나은데 이 공통과학은 책이 물화생지가 딱 그 균형 있게 나눠졌던 책이었고 그때도 이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같이 문이과가 같이 봤던 시기에는 90학년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심화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3 때 통합과학을 갖다가 아니 공통과학을 갖다가 공부한다고 해서 크게 데미지가 없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1에서 뽑아놓거나 2에서 뽑아놓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일단 통합과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그거에 대한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 화학이면 화학 해가지고 다시 2학년 때 좀 일반 선택 교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이 좀 심화된 부분들을 어차피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고3 때 가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과. 이과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문과 계열은 어려울 거잖아.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아무래도 자기네들 알맞는 그 일반 선택 교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고3 때도 또 진로 선택 교과도 해야 되는데 과학에 대한 부분은 1학년 때 한 번 배우고 2학년 완전히 텀이 빈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갖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 애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방향이 이과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이제 문과 계열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탐 그 문과 이과 애들이 공부하는 거랑 문과 애들이 과탐을 공부하는 거랑은 이게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데미지가 커요. 자,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요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본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건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배점에 대한 부분. 통합과학은 몇 점, 통합사는 몇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학년도에는 내가 이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통합사의 점수가 배점이 좀 낮았고 내가 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통합사의 배점이 좀 높고 이렇게 그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이 점수 그 배점이 좀 진행됐었거든. 그런데 지금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무조건 다 그냥 의무적으로 다 봐야 된다. 라고만 발표했고 공정 요건이니까 이제 봐야죠. 봐야 된다. 그렇게 해놓지 이게 배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에 또 하나 바뀌는 거 하나가 현재 지금 2015 교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 교과를 또 들어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정리해 오셨는데 현재 통합과학과 2022 개정 교과에서 통합과학의 내용이 많이 바뀌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인데 이거 예전에 6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물리에 있던데요.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과학 탐구, 로봇, 제일 마지막에 과학기술과 윤리 요거는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먹거리니까 들어간 것 같고 생원에 있던 감염병과 병원체가 통과 2로 내려왔는데 이건 아마 코로나 면역 때문에 나오고 뭐 이런 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질 변화 에너지 출입 이거는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현행
통과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문과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데미지. 문과는 골치 아프겠네. 이과는 괜찮다니까 사실. 통합과학으로 보든 원으로 보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과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2학년 때 물화생지 공부를 해보다 보면 학생들이 수능 선택할 때 이제 이과로 왔지만 물리화학 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생지 선택을 해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얕은 수준인데도 어쨌든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니까 이과 애들 입장에서 물화가 약한 애들이 좀 힘들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문과 애들은 더 큰일 나겠는데? 문과 애들은 아예 문과 애들이 예전에도 그 공통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과학 그다음에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 있잖아요. 고유과학이. 근데 이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시장 자체가 거의 문과 애들이 거의 한 80-90% 이상이 됐었어요. 걔네들이 너무너무 6차 때요? 5차 때라고 하죠. 6차. 5차 딱 네. 그때 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이과에는 공통사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문과 애들이 과탐을 대하는 그 데미지랑 이과 애들이 사탐을 대하는 데미지는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학에서 이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서 지금 2학년 때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원과목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은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어차피 여기서 물리화학이 좀 힘드니까 원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서 이렇게 연계해 가서 가는데 문과 학생들은 그렇다고 물리원 화학원을 2학년 때 일반 선택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준은 그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대학에서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애들을 뽑을 것이냐. 이제 또 대학에서 또 결정이 좀 남아 있는데 저는 내피셜로 본다면 일단 이과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대학도 나올 것 같아요. 시험은 봐 의무적으로. 근데 통합사회는 반영 안 해. 우리 대학은.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현재도 그런 대학이 있어요. 과탐 2개 탐구 2개 봤는데 정시에서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탐이니까 그래도 하나가 또 있는데 그런 대학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과인데 통합사회 또는 문과인데 통합과학의 점수를 확 줄여둔다든지. 근데 이게 합산이 되잖아, 나오잖아. 그런 대학을 교육부가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수능에 이렇게 지금 이제 문이과 벽을 없애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이제 융합적 공부를 하라는 표현인데 통합 교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융합적 공부를 하는 이제 지식인을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대학에서 야 너는 탐구만 해도 돼 이러면 통합사회 공부 안 하고 이과는 뭐 문과는 통합과학 공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 정도 조정? 반영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저의 생각은 예전처럼 그러니까 문과는 사탐 72%, 과탐을 48점, 72, 48. 그다음에 이과는 거꾸로 사탐이 48, 과탐이 72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좀 형태를 좀 바꾸지 않을까. 그래야 문과 계열에 있는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사탐 계열을 조금 더 잘하고 과탐이 좀 부족하더라도 전체 합산 점수를 보면 뭐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과에서도 이 친구는 그래도 과탐 점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가장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사탐에 25% 반영하더라도 이과 최상위 애들 같은 경우는 그 25%도 다 퍼펙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 맞죠. 반대로 문과 학생들도요. 상경계열 상위 학과 같은 경우도 과탐이 25% 반영한데도 그거 다 맞아야 돼. 네, 수능이 쉬워졌잖아요. 문과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은 과탐 진짜 잘해요. 댓글 답변 좀 하고 가죠. 이제 지금 현재 앞에 영재고
지금 영재고 대비 과학학원을 다니는데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고 통과를 할까요? 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영재고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겠다는데. 준비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는 부모님은 반대를 하는데 아이가 가겠다고 해서 계속 이제 보내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시고. 많이 시키지 마세요. 많이 안 시키시면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통과로 바꾸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일반 이과 준비를 하면 그냥 기본적 선행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원 정도 수준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고요. 2를 공부하고 억지로 그렇게 시킨다 그러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현 고1은 이제 지금 체제로 가야 하는데 과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능에 큰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을지. 아니 과탐은 큰 무리가 있어요. 과탐 현 고1. 예, 현 고1.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리. 이과생들은요. 재수학원에 가보세요. 이과생들 재수학원 가보세요. 이과생들의 재수한 70% 이상이 수학 때문에 재수 안 합니다. 전부 다 과탐 때문에 재수합니다. 이거는 뭐 왜 과탐이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천천히 느슨하게 하는데 예전에 부모님들 공부하셨을 때여서 그래요. 아니 지금 애들이 너무 과탐을 이과 애들인데도 홍인왕 지구학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과탐을 1교시 봐야 돼. 4교시. 저도 항상 얘기해요. 과탐 빨리 보고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여기들.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러니까 개정 통합 이게 시안이니까. 이게 그렇죠. 시안이니까. 뭐 그거야 뭐 확정하기. 근데 저는 절대평가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걸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 이 절대평가가 잘 맞는데 문제는 이걸 만약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교과 전형도 못 쓰게 되고 정시 비율도 지금 이 상태로 둘 수 없는 안 되죠. 네. 이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시안이 제가 볼 때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죠. 이번에 정시를 갖다가 많이 못 줄여놓은 게 조금 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현행 체제는 흔들지 않고 고등학교 중간 과정에 학생들 이탈도 막아야 되겠고 지금처럼 내신 경쟁은 완화시켜야 될 것 같고 고교 학점제는 성공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엄청 고민을 해서 나름 이제 묘안이라고 내놓은 이게 가장 근접한 거라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이제 그 비율만 조금 좀 바꿨으면 했는데 결국엔 손을 안 댔죠. 뭐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해. 이건 제가 답변할 거라. 이번 개편안을 보면 일반고 문과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렇죠. 문과 아이들은 외고나 국제고로 진학하는 게 좋을까? 근데 외고 국제고로 진학을 해도 통합과학은 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정에서 일단 저는 특목자사 쪽을 본다면 저는 특목자사로 가라는 얘기예요. 어문계열로 가라는 얘기죠. 확실시되면 저는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저는 가라요. 그다음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원래가. 갈 수 있으면. 댓글 답변 다 한 이거 뭐야? 내신은 5등급 플러스 수능은 9등급이라던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 그러니까. 지금 내신은 지금 5등급 체제고 수능은 현재와 같이 9등급 체제. 그러니까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었고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이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럼 내신도 9등급, 수능도 9등급 똑같아.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수능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일단 뭐 들어간다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신이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 바뀐 게 없다. 다만 탐구 영역, 응시 영역이 바뀌었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 근데 그 응시 영역이 그냥 쉽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공부 양이 통합과학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번 읊어보면 원소 생성, 별의 진화,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물질의 자기적 성질, 지구 시스템 구성과 상호작용, 판구조론, 지각 변동, 중력장 내에서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물질 대사, 유전자와 단백질, 이게 통합과 원이에요. 2는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읊은 내용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게 2학기 때도 수도 통합과학 2에도 또 있어요. 똑같이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생투 킬러 단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에 나오는 중화 반응은 이거는 화학 1의 킬러 단원이고, 그 다음 중력장 내에서 운동, 이게 역학식 시스템으로 가면 물리볼에서 킬러 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물화생지에서 킬러 단원들이 지금 여기 통합과학에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있죠. 아, 이렇게 나오면 또 제일 걱정은 또 진짜 문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문과 애들은 곤혹스러울 것 같다. 아, 저는 당연히 문과 생각했죠. 왜 문과를 생각 안 하던데요? 제 머릿속에 문과는 없어요. 그러면 현 중2 학생들 기준으로 다시 갈게요. 자, 통합과학 선행.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중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 과정이 어떻게 돼? 중학교 과정하고. 중등부 연계는 다 돼 있어요. 네. 어차피 통합과학 안에 중등부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부 과정은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다만 중학교 3학년 말까지 통합과학을 밀어놓을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중학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제 방학이나 이런 기간들을 이용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좀 선행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게 맞다. 적어도 통합과학 정도는 좀 봐줘야 된다. 물화생지가 다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까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박준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솔직히 물리화학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물리화학을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중등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중등에서 상대평가를 하던 시절은 중학교 때 과학 잘했던 애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했는데 지금은 중등이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 문제 너무 쉽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이제 제대로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서 현재 통합과학 뭐 기준을 얘기해서 상관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에서 사실 지금 물리하고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원과목에서 나오는 물리원 화학원에 나온 내용이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근데 그게 똑같은 거죠. 네, 거의 똑같죠. 실무 내용이 이겁니다. 바뀐 수능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뭐 1, 2 내용이 조금씩 다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현 수능 준킬러 정도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통합과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통합과학의 문제가 충분히 나오죠. 그럼 반드시 문제 나온다고. 난이도가 현 수능 준킬러 정도로. 아, 이 준킬러는 문과를 어떻게 풀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죠. 반드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만일에 교육부에서 이거 수능을 핸들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과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리 시험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물원, 화원 이렇게 물원, 물투 이렇게 쪼개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 시험을 보면 이런 이상 야리꾸리한 그 킬러 문제를 안 내도 변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학 교수님들 다 원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까봐 이제 기형적으로 만들어 둔 건데 통합과 이 내용이 뭐 쉽다고 해도 이 범위 자체가 되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준킬러 정도의 문제 난이도로 만약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 공부량이 지금 수능 과탐 2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많아져야지 맞는 거예요.
실제로 많아져야만 해요. 왜냐면 사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킬러 정도만 내도 변변은 충분히 충분해요. 충분히. 미리 하는 게 맞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가담이 이제는 조금 좀 미리 해야 되고 좀 한 번도 네. 어머님이 질문하셨는데 중2 학생이고 중등과학 한 다음에 물리원 화학을 먼저 할까 아니면 통과를 한번 하셨나 왜 통과 반복을 먼저 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잠깐만요.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에너지 다운이 돼 있어서 자 청취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의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하트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팍팍팍팍 선생님들 지금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그렇죠. 하트 좀 빡빡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이게 또 막 신이 나서 또 답변해 줄 텐데 답변해 주세요. 네. 끊으세요. 이거 힘이 나시게 하려고 제가 그게 아니고 일단 통합과학을 한 경우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별 내신 준비를 할 때 또다시 거기서 차분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고 일단은 선행을 시킬 수 있으면 선행을 시키는 방향이 맞다. 다만 통합과학을 안 한 상태에서 원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 입장을 항상 밝혀왔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좀 달라요. 확실히. 통합과학 다 한다고 해도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뭐 방학 동안 이용하면 충분히 통합과학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정리한 다음에 계속 원을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빼고 원으로 바로 들어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죠. 아직 저학년이니까. 제 선생님 입장도 동의하시나요? 이게 교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원에는 지금 현재 내용이 이제 고전 역학만 하면 그 우리 고전 역학하고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연역학하고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역학은 고전 역학만 나오니까 만약에 물원을 한다라고 하면 통과하고 연계된 물원을 먼저 하면 되는데 자체 교재가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려면 교재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을 선행을 하는 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중학생 선행반이 있는데 그 화학원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 보니까 화학원을 한번 들었거나 통합과학은 한번 들었던 애들이더라고. 처음 듣는 애들 없더라고요.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그런 거 그거 있었잖아요. 중등 전체 과정, 중 1, 2, 3 전체 과정에서 그 물리 파트만 나와 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화학 중 1, 2, 3 전체 과정에서 화학만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라도 좀 지금 예비 중1이라든지 예비 중1은 사실 중학교 과정이 빨리 끝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겨울방학부터는 가급적이면 예비 중 1, 2, 3 거에 최소한 물리화학 그죠. 네,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물리 파트, 화학 파트를 좀 축출해서 그 부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로 물리원 화학으로 들어가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질려버릴 수 있어요. 나하고 과학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한 80%는 그 소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좀 지켜서 대신에 이제 통합과학의 전체 이제 생명이나 지학 파트보다 좀 그럴 때는 좀 물리하고 화학 파트 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제 개념 위주의 그런 과목 자체가 이제 물리나 화학이니까 생지는 뭐 암기 베이스로. 후원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후원금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세요. 저희 교육진단 이 후원금은요. 그 이어짐이라는 봉사단체로 이제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이제 쓰이는 그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더 좀 힘 있는 그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갖고 이 두 분 또 지금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저 시험 대비가 아직 안 끝나갖고 직보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방송 또 현재 2028학년도 수능 개정안과 내신 변경 상황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좀 진행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영상 올라가면 또 과학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언제든 달아주시면은 원장님은 현재 그 분당에서 펜타스 과학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분당에 계시고 그다음에 박재웅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영통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세종에서에서 하시고, 전 세종이 좋아요. 대구에서도 할지 모르겠고. 대구까지는 가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동탄에서도 할지 모르겠고. 오라는 데가 많아서. 지금은. 몸값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오시라고. 따뜻한데 자꾸 고생하는. 세종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세종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또 선생님들 시험 대비하시고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딱 한마디 교과와 수능 한마디씩만 딱 하시고 마무리 짓죠. 이게 뭐 개정안이 지금 확정안은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게 이제 수정안이라고 표현돼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 과정을 갖다 일단은 중학교 현재 3학년 친구들은 재수라면 많이 힘드니까 제발 좀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한 방에 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부탁이고 과탐 미리미리 좀 해서 제발 한 방에 가라.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첫 번째 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 있는 과뿐만이 아니고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여러 번 선행을 해둬야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그래도 국영수는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과탐마저 그때 잡고 있으려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하고 과탐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면 그래도 국영수를 미리미리 빨리 끝내놓고 과탐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좀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호 선생님.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과학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학습 설계가 꼭 필요하다면 과학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이제 고학년까지 대학 진학 때까지 과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학습 설계를 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펜타스 세영 원장님한테 꼭 받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입시가 어떻게 바뀌던 정말 교과가 개정되던 정말 뭐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간에 기본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본이 저는 어휘와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 모든 영역, 모든 과목의 기본은 어휘에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밑에 저학년 학생일수록 어휘, 한자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대한민국 지금 문해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해력이 뛰어나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저희 대한민국 밑에 학년들, 저학년들 제발 어휘력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얘기예요? 뭐 영어에서 어휘력이 당연해야죠. 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서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과학 특히 그렇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죠. 진짜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